한지나 한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고유한 것이면서 우리에게 딱 맞는데 온돌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거랑 다르게 온돌은 우리한테도 맞지만 전 세계 사람들한테도 글로벌하게 맞다는 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지만 이 다른 나라 사람한테도 이것을 알게 되면 좋아한다는 거죠. 히포크라테스가 세계적인 그 의사의 아버지인데 발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차게 하면 의사의 도움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두한종렬, 발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차게 하는 것은 비단 우리 그 동양의학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서양에서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게 하는 난방 방법이 바로 온돌 난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접촉을 통한 온돌 난방 방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에도 유리하고 또 에너지도 절약하고, 에너지를 왜 절약하느냐 하면 방을 조금 춥게 해도 바닥만 뜨뜻하면 쾌적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는 거죠. 그 자연 친화 주택이라는 것은 패시브 주택이라고 서양 사람이 새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패시브 주택이라는 내용은 그 수동형 주택, 그러니까 능동형 주택이 아니라 수동형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수동하면 조금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수동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에 순응하고 이웃과 상생하는 게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수동형이라고요. 능동형은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능동형이고, 나를 따르라, 이게 능동형이고, 수동형은 나는 너의 말을 듣겠다. 그리고 나는 너랑 같이 가겠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갑시다 하는 것이 패시브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조금 춥게 살고 여름에는 조금 덥게 살고 하는 것이 패시브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인류의 공통 목표예요.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이 더울 때 나는 시원하게 살겠다. 추울 때 나는 덥게 살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원을 독식하게 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너는 굶어 죽어라. 너는 게을르니까. 나는 정복하고 뺏어서 편하게 살겠다. 이것이 액티브 주택이고 액티브한 삶입니다. 약육, 강식, 승자, 독식, 이런 방법은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한 방법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패시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이 가자. 겨울에는 조금 춥게 살자. 여름에는 조금 덥게 살자. 그게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서로가 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지만 혼자 가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멀리는 못 간다고요. 이 온돌은 바로 그런 패시브 주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 온돌을 좋아하고 온돌에 대한 책을 쓰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보고 박근혜 정부가 외국 사람이 이걸 이렇게 보내 하고 창조경제 온돌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 온돌은 건강주택이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아주 최고의 우리의 주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 문화를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고 이제 그 입문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거 문화 온돌의 이제 전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돌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연 재료로 만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공 재료로 만들면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인공 재료로 만든 것은 부셔진 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가지만 자연 재료로 만든 것은 자연에서 그냥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들면 100년, 1000년 가는 그런 주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서 금방 부셔질 것 같지만 다시 그 재료로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오래 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서 100년, 200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70년, 80년, 100년에서 죽지만 내 아들이 또 다시 그걸 이어가고 내 손자가 또 이어가고 그래서 이어가는 거지 내가 혼자 살아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돌은 불, 흙, 돌, 물을 사용해서 자연 재료로 사용을 하고 끝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순환하는 이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낭비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우리의 사고가 사실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하면 불편하겠지만 옛날처럼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꿔서 새롭게 이제 하면 충분히 더 편리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가 아랫목만 뜨겁게 하고 나머지는 다 차가워도 아랫목에 오손도손 모여서 겨울을 나게 되는 원리죠. 물론 지금은 겨울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더 따스한 부분이 많고 지금 서양의 난방 방법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것을 다 내버리고 서양으로 다 바꾸는 것은 우리 귀중한 보물을 던져버리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 장점은 또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온돌은 바닥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바닥을 뜨겁게. 그래서 접촉 난방하는 거기 때문에 불을 사용을 하든 전기를 사용을 하든 또는 물을 사용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온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떼는 것은 지금의 보일러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전기 난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뜨겁게 하는 기술, 그 방법은 다 온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돌은 따뜻한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그 돌자가 그 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돌은 열을 발산한다, 돌출한다는 그런 돌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오래된 그 온돌은 돌도 없이 흙으로만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돌은 뜨거우면 디고 차가우면 이 턱이 돌아가서 돌은 실내 재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은 구조재로 쓰고 실제는 흙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온돌을 만드는 기술자는 석수가 하지 않고 목수가 하지 않고 누가 한다 그랬어요? 토수가 한다 그랬어요. 토수. 흙 만지는 사람. 흙 만지는 사람이 가장 이 온돌 기술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흙 만지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 온돌 하는 사람들이 착해요. 왜냐하면 이걸 까고 만들고가 아니라 흙은 이 형체도 없는 거 만들기 때문에 이 자기가 한 일도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이 불을 가두는 것은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도 불에 놓고 돌도 불에 타서 쪼개져요. 그래서 원자 실험을 할 때 콘크리트 속에서 안 해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도 다 쪼개서 날아가니까.
흙 속에서 합니다. 그래서 흙은 가장 자연 재료로 해서 우리도 죽으면 흙으로 가고 또 흙으로 또 만들었다고도 하지요. 흙은 따뜻해도 좋고 차가워도 괜찮고 흙은 불을 잘 가둘 수 있고 흙은 녹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단지 흙은 물에 약해. 너무 형체가 없으니까 물에 약하다고요. 그래서 물, 흙, 돌, 불 이런 재료들이 특징이 있는데 불을 가두는 것은 흙이고 흙을 가지고 우리가 온돌을 만든다. 그래서 온돌을 만드는 사람은 토수, 온돌 편수, 토수라고 하는데 바로 흙을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돌이라는 것은 따뜻한 돌이 아니라 따뜻함을 발산하는 우리의 고유한 난방 장치가 되는 것이죠. 구들도 어떤 이는 구운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돌은 실내에 쓰지도 않고 맞지 않기 때문에 구운 들에서 왔는 게 더 가깝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바닥이 들이잖아. 들판에 넣고 들. 그렇지만 뭐 굴 속에서 이렇게 불이 쭉 지나가니까 굴에서 구들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그것은 누구도 몰라요. 대신에 어쨌든 이 구들이나 온돌은 돌과의 연관성보다는 이 흙과의 연관성이 강하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불을 떼니까 이 돌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돌도 여러 가지 이제 돌을 씀에 따라서 돌이나 흙에서 불을 먹으면 이제 거기서 원적외선이 나와서 몸에 좋다 그러죠. 근데 흙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가장 좋으니까 옛날 우리 부뚜막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가마솥에 불을 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산후조리를 별로 안 해도 이렇게 불을 항상 아궁이에 떼면 그 황토에서 나오는 열기가 이게 다 자궁이나 여기를 다 소독을 해서 몸에 그 부인병도 없고 좋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면 지금도 눈이나 뭐 하면 이렇게 뻘건 거 전기해서 이렇게 쏘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불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불이 훨씬 더 좋은 거죠. 흔히 이제 건설 현장이나 이제 거지들이 아침 일찍 불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 불이 그 영양에 가장 좋은 거죠. 불이 아침에 이렇게 쬐는 불이. 그래서 불이 흙과 돌을 통과해서 이렇게 숙성돼서 나올 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체온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기운이 우리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흙으로 하다가 이제 돌을 점점 쓰게 돼서 이런 구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물론 5,000년 전에는 저렇게 고를만 파가지고 사용을 했었고 실제 이렇게 구들 돌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알래스카에 3,000년 전쯤에 처음 생겼고 우리나라는 현재 발견된 것은 이제 북옥조 지방 한 2,000년 전에 발견된 게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흙으로 된 구들은 더 오래됐으니까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돼서 지금의 구들이 된 거죠. 그리고 현재는 아파트에는 이제 돌로 하지 않고 온수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까지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 구들은 이제 이런 구들들을 만들 것입니다. 구들은 발굴해 보면 모든 집이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의 구조가 다르고 굴뚝의 위치가 다르고 또 근처에 있는 돌멩이나 흙을 사용을 했고 이제 보통 구들은 혼자서 자기가 놀 수가 없으니까 1년 내내 이제 다니다가 돌멩이가 있으면 주워다 놓고 해서 돌이 이제 많이 모이면 이제 추수가 끝난 지금 이제 추수 막 끝나죠. 저는 아직 별을 못 뵀는데 추수가 끝나면 올해는 뭐 김서방네 집
구두를 합시다. 모여서 구들도를 놓기 시작하는 거죠. 흙은 산의 흙을 황토를 퍼다가 이제 씁니다. 그래서 놀 때 굴뚝자리나 아궁이자리를 보고 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방이 클 때, 작을 때 굴뚝 위치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리고 고래 크기나 모양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남부로 좀 따뜻한 지방, 제주도 같은 데 하고 또 한경도 지방 이렇게 추운 데 또 달라집니다. 추운 데는 아무래도 고래가 길어야 되고 함경도는 부엌이 이제 방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방 안에서 떼는 거죠. 그리고 굴뚝도 방 안으로 들어와요. 굴뚝이 이 탄 재료가 목초액이랑 나가게 되면 추운 지방은 굴뚝이 얼어요. 그리고 아궁이도 너무 추우면 아궁이로 찬바람이 이게 황소처럼 들어오니까 방 안으로 들어오고. 근데 제주도 같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곳은 또 밥할 때마다 불을 떼면 더워서 못 사니까 이제 따로 한 대 부엌이 있으면서 고래도 별로 없이 이제 허튼 구들이라고 그러는데 들경고래 비슷한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어떤 구들이 제일 좋냐?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자기한테 잘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뭐 있어요. 어떤 남자가 제일 좋냐? 그럼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좋은 거지 뭐 키가 몇 메타예요. 뭐가 뭐 힘이 얼마 이게 좋냐? 그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구들도 그 집에 쫙 맞아야 돼요. 장작을 또 뭐로 떼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냥 뭐 나뭇가지나 곡식, 이 콩대나 뭐 옥수수대 이런 거 뗄 때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불을 그 오래오래 떼가지고 오래오래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거는 1시간 내에 뜨거워져 가지고 하루만 가서 딱 식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잠깐 쓸 집은 가면 불 1시간 내에 떼서 뜨거워졌다가 아침에 식어야지 이거를 뭐 서너 시간 떼가지고 2, 3일 가는 걸로 해놓으면 주말에 가서 불 열심히 떼면 아침에 집에 갈 때 뜨거워가지고 이제 식지도 않고 그러면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굴뚝의 위치도 이제 연기 나가는 쪽을 뭐 뒤로 할 것인지 옆으로 할 것인지 이 불 들어가는데 이쪽 다시 이쪽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할 것인지 이런 종류가 아주 다양해서 이게 아주 다 이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면 이 중에 하나를 이제 만들게 조별로 이제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별로 반장을 선정해서 뭐 동그란 것도 있고 굴뚝이 밑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되돌아오는 것도 있고 아주 그 많습니다. 근데 이 그 기술이 상당히 그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예요. 저도 보고는 다 알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걸 못 만든 이유가 불이란 놈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불을 떼면 타고 공기가 팽창하면 뜨거워져서 불이역 현상으로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밑으로 눕히는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리고 불은 떼면 불 위가 뜨겁지 불 옆이 뜨겁지 않다고요. 불 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떼서 냄비를 위에다 놔야지 냄비를 옆에다 놓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벽난로는 불을 떼서 위로 휙 올려보는 거 옆에서 째는 거니까 사실은 열 손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럼 불 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럼 너무 타잖아 또. 그럼 요리할 때나 그렇지 사람을 그러기는 어려운데 우리는 사람이 불 위에 딱 이렇게 깔고 앉아서 누워 있으니까 대단한 민족이죠. 불을 깔고 앉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불을 다스리는 민족이라고요. 근데 이제 불은 또 좋은데 항상 연기와 같이 와. 근데 연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또 죽겠는 거예요. 불은 좋은데 연기는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불을 그 석탄이나 나무로 떼다 그때 연탄으로 이렇게 레루식으로 해서 넣었다 뺐다 했는데 그게
추우니까 이게 떼긴 하고 문은 다 이렇게 닫아놨는데 아침마다 그 연탄가스 중독돼 가지고 뭐 김치국물 마셔야 되고 아침마다 사고가 그때는 뉴스가 나고 그랬다고요. 그 연기, 일산화탄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불과 연기를 나누는 기술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불을 밑으로 집어넣어서 연기는 연기대로 빼고 불만 이제 사용하는 기술이죠. 서양은 그 기술이 없다 보니까 불을 그냥 떼가지고 연기를 확 뽑아버리니까 열기도 같이 나가고 대신에 나무를 많이 떼면 돼요. 나무를 많이. 그럼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손실하게 되겠죠. 우리는 곡식 찌꺼기나 무슨 가랑잎 찌꺼기나 이런 걸로 다 밥도 해먹고 그 남은 열기로 또 방도 따뜻하게 했으니까 상당히 그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고 불 옆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불 위를 사용했으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연기를 위로 빼면 불완전 연소된 게 나가게 돼요. 뜨거운 게 나가면 이게 불완전 연소된 게 나가서 오염을 시킵니다. 근데 연기를 아래로 빼면 그 식은 연기만 나가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된 거는 다 개자리에 가라앉고 나머지 하얀 연기만 수증기만 빠져나가서 이렇게 오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들은 최상의 집진 설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개자리가. 그러니까 보일러로 확 떼면 보일러에서 검은 연기가 퐁퐁퐁퐁 나오잖아요. 집진 설비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두를 떼면 연기 나오면 그거 민원도 있고 그 도시에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실제는 보일러에서 나가는 것보다 구두를 쫙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냄새도 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되면 끓음이 올라가서 그게 매운 거지 완전 연소돼서 수증기만 목초에 따라서 나가면 그건 안 매웠고 고소해요. 실제 농촌에서 불을 떼서 연기가 깔아앉는 그거는 콜록콜록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연기가 휙 올라가는 거 뜨거운 거는 매워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이렇게 그 보일러에서 떼는 게 더 안 좋은 게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보일러는 그 집에 가스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 있잖아요. 아파트에. 굴뚝을 만져보세요. 그러면 그게 뜨거워서 이렇게 만질 수도 없어요. 뗄 때. 그러니까 열기가 그만큼 많이 나가는데 실제 우리 구들은 제가 베란다에도 만든 적이 있거든요. 만들면 굴뚝이 별로 안 뜨거워요. 왜냐? 개자리에서 다 식은 게 이제 연기만 나가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공기 오염도 안 되고 환경 친화적인 것이 바로 구들이죠. 그래서 사실 아파트에도 저는 베란다까지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 공무원들이나 우리 불 떼서 연기나면 어떻게 해. 그래서 겁나서 잘 못하는 건데 법적으로는 보일러, 기름 보일러를 떼나 가스 보일러를 떼나 구두를 하나 갖습니다. 그 구별되는 게 없다고요. 화목 보일러로 하나 다 마찬가지라고요. 대신에 연기가 볼볼 보이면 옆집에서 뭐라 그러겠지.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기가 힘들 뿐이지 법적으로 구두는 금지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제가 건축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대신에 이제 불편할 수는 있지. 이거 맨날 불 떼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걸 간소하게 이제 만들면 가능하죠. 근데 얼마 전에 화성에는 좀 몸이 편찮으신 분이 이제 그 암으로 이제 얼마가 남지 않았는데 집에서 좀 구들방에 자고 싶다. 그런데 이게 그냥 콘크리트로 된 집이니까 놀 데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도 안 되고. 그래서 베란다가 한 1.2m의 길이가 이렇게 베란다, 거실 앞에 베란다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이렇게 전체를 한번 놔줬어요. 근데 아주 좋대요. 물론 불은 이제 베란다 한쪽 옆에서 이제 떼고 시골집이니까 양옥집이지만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파트에도 가능하다고요. 좀 불편해서 그렇지 이제 떼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재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느냐. 요새는
그 난방용 구들이기 때문에 재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취사용 구들일 때는 재가 많이 나와요. 취사용은 뭐냐면 가마솥을 앞에 딱 걸어가지고 가마솥 바로 밑에서 불을 떼는 것은 취사용입니다. 그거는 가마솥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떼는 거고, 거기서 남은 이제 폐열이 분원기를 넘어가서 방바닥으로 가는 거니까 주로 열이 다 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궁이 바로 앞에서 떼기 때문에 사람이 불을 떼다가 이 자리를 떠나면 그 나머지 나무가 타질 않고 그냥 꺼져버려요. 앞에 이제 열기가 없으니까. 근데 난방용은 저 안쪽에서 이제 쭉 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온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부뚜막형 그 구들은 취사용 구들입니다. 취사용. 근데 여러분들이 본 구들은 주로 취사용을 봐가지고 자꾸 그걸로 와달래. 근데 그걸 놓으면 사실 솥으로 열기가 반 이상이 가요. 솥. 그리고 그거는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리고 사람이 그건 지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무를 그냥 쟁여놓고 어디 갔다 오면 저절로 다 타질 않는다고요. 근데 옛날 궁궐이나 또는 사찰에서는 이 취사용을 안 쓰고 난방용만 썼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뚜막이 없고 곧장 방바닥 밑에서 떼는 거예요. 그거는 방바닥 밑에 나무를 놓고 떼기 시작하면 약 1000도까지 올라가고, 나무를 넣어놓고 문을 딱 닫아 놓으면 자기 혼자서 다 타고 재도 없어요. 왜냐하면 1000도 올라가면 재도 다 타버려요. 근데 부뚜막식으로 올라가면 그건 500도가 안 올라가요. 그럼 재가 많이 남아요. 그럼 이제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구들은 다 취사용이 아니라 난방용으로 하기 때문에 구태여 재를 뭐 긁어낼 일도 없고 지켜 서서 뭐 계속 뗄 일도 없어서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구두를 보통 잘 안다는 사람들이 본 게 그 부뚜막 구들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걸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실 밥은 가스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부뚜막 구들은 불필요하고, 혹시 뭐 개를 잡는다든지 닭을 삶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 좀 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제주도나 우리나라에서도 소죽을 많이 끓이는 데는 한대부엌이라고 그래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거는 오로지 난방 전용이, 취사 전용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 필요하면 시골집에는 만들어 놓고 이 난방 전용 구들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요건 탄자니아에 있는 그 구들, 이제는 구들을 없으니까 이렇게 흙집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 이렇게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그냥 떼니까 얼마나 연기가 나겠어. 그러니까 시커멓죠. 그리고 추우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연기가 많이 나오니까 굴뚝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하얗게 보이는 게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서 그냥 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탄자니아인데. 이렇게 사는데, 그래, 휴대폰은 또 있어요. 이건 로마에 있는 옛날 독일의 구들인데, 이거가 2000년 된 겁니다. 2000년. 로마 시대 구들인데, 과거에, 그러니까 서양에도 구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구들은 상당히 정교하고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한 구들이 아니라서 기술자들만 놓고 부자들만 놓는 구들이었어요. 우리는 서민 구들이었는데 얘네도 부자 구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면서 이게 없어져 버려서 지금까지 서양은 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만 있다가 이게 뭐 이렇게 별 구들도 있고 뭐 여러 구들이 있는데, 로마가 있던 지역은 사우나도 하고 그때 목욕탕도 해서 다 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들의 종류나 내용으로 아주 발달한 것은 이 로마가 있던 서양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서민용이 아니라 귀족용. 요거는 이제 중국에 있는 구들인데 청해성 제가 갔을 때 찍은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방의 일부만 이렇게 놓고 여기 부뚜막이 있고 이렇게 침대형 구들. 얘네들 신을 신고 이렇게 실내 생활을 하니까 우리처럼 신을 벗고 생활하는 거랑 다른 구들이라서 이 전체를 난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방을 전체를 뜨겁게 하는 구들. 그러니까 거실형으로는 요게 또 유리합니다. 우리도 거실에는 사실 활동하기 좋으려면 여기가 다 뜨거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거실까지 뜨겁게 하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방바닥만 뜨겁게 하고 그쪽으로 다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랫목에다 모여서 항상 겨울에는 오손도손 할 수 없이 안 친해도 그냥 같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가정이 유지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건 이제 핀란드에 있는 구들. 얘네들은 나무가 많으니까 불을 돌멩이하고 해서 크게 떼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건 집도 크고 나무도 많이 쓰고 돌을 뜨겁게 해서 열기로 하고 이제 빨리 뜨거워지니까 여기다 물을 뿌려가지고 하는 거죠. 핀란드 사우나가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불을 이렇게 떼가지고 이걸 뜨겁게 해서 물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돌하고 이 핀란드 형태의 사우나 그리고 일본의 온천 이런 것들이 다 건강을 유지하는 기초적인 체온 보존법이죠. 근데 다른 건 다 나무도 많이 들고 구조도 복잡하고 아니면 온천처럼 하늘이 준 게 있어야 되는데 온돌은 나무도 적게 들고 하늘이 준 게 없어도 우리끼리 만드는 최고의 발명품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핀란드에 있는 온돌이고요. 우리 연구실에 가면 진천에 다음 주에 가면 볼 수 있는 구들입니다. 벽난로형 구들인데 벽난로처럼 사용도 하고 이 연기가 요 바닥을 통해서 나가면 방바닥은 뜨겁게 돼. 벽난로에서 고기 구워 먹고 불 때다가 다 꺼지면 이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요거는 알래스카에 있는 구들입니다. 지금 고래가 없는 거는 5,000년 된 게 우리나라에 있는데 고래가 있는 걸로는 최고로 오래된 게 알래스카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망락 섬이라고. 구들 중에서 이제 고래가 있는 것만 구들이다. 그러니까 구들장이 있는 것만 구들이다. 그러면 이게 제일 오래됐습니다. 요건 3,000년 정도 돼 있는 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래스카 아망락 섬이고 우리가 있는 데는 여기.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여기까지 갔나 안 갔나 이게 학자들의 논의가 됩니다. 이건 알래스카 거는 우리랑 상관없다. 저는 상관이 있다. 이거 별로 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이거는 발해의 구들. 발해 구들은 재미나는 게 구들방이 여기하고 여기 있는데 요 뒤쪽에도 아궁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왕궁 침전인데 구들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도 구들이 있고 여기도 구들, 여기 그 아궁이라는 표시거든요. 아궁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구들이 두 개다 그랬는데 실제는 구들이 두 개가 아니라 여기서 불을 떼면 연기가 이렇게 길게 해서 굴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처음에 불을 눕히면 이게 잘 안 나가요. 불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당겨지질 않아서. 이게 굴뚝 쪽으로 나가는 그 마중 아궁입니다. 마중 아궁이. 그래서 보조 온돌이 돼서 여기서 먼저 불을 떼서 불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 불을 떼면 이게 마마가 연기 마시면 안 되니까 미리 바깥에서 불을 떼서 길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여기서 떼면 이제 싹 빨려서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환풍기를 쓰면 됩니다. 그때는 환풍기가 없으니까 풍구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에 힘들 때는 이 환풍기 시설을 하거나 풍구를 설치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아까 벽난로 구들이나 방바닥이 좀 낮을 때는 이 환풍기 시설, 이 보조 온돌, 이 발해에서 썼던 이런 온돌을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 친구들은 쓰고 있어요. 굴뚝 쪽에다가 이렇게 환풍기를 설치해서 이제 처음에 불을 뗄 때 굴뚝 쪽으로 바람을 빼고 보통 아궁이에서 바람을 넣는 건 많이 보셨잖아요. 풍구로.
그건 좀 불편하니까 이 굴뚝 쪽에서 빼는 거죠. 근데 굴뚝 머리 놓고 이렇게 배출기 쓰는 건 또 보셨는데, 요렇게 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 그 발해 그 보조 온돌 기술을 이용을 한 거죠. 이건 남한산성에 있는 구들이고, 뭐 구들이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아까 알라스카에 있는 구들. 여기도 보면 아직 고래가 좀 덜 생겼죠. 이렇게 바닥으로 굴뚝도 제대로 안 생기고, 이게 아주 초기 구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바닥을 뜨겁게 하는 이 구들이죠. 이 구들을 발견한 그 미국의 그 학자가 니크넥 교수인데, 이 양반이 이걸 발굴하고 나서 이게 뭐냐, 이게 아까 영어로 허트라고 썼는데 모르겠다, 벽난로도 아니고 이게 뭐 고민하다가 학계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 서울대학교 송기호 교수가 이 발해 그 역사학자 온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온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진짜 온돌의 고향인 그 처음에는 중국을 가려고 그랬어요. 중국에도 캉이라는 온돌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캉이 아니라 이 좌식 생활하는 우리 온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진천 집에 이제 와가지고 하루 자고 가고, 그 세미나도 하고, 그 KBS 휴먼 다큐라는 데서 이제 촬영도 하고 진행을 하고 간 적이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들은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 가장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건강 건축을 유지하는 그런 좋은 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